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1차 과제는 슬랙에 사전 공유 드렸던 것처럼 인구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금과 같이 막대 차트와 맵 차트를 만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맵을 클릭했을 때 나머지 시트들도 필터 동작되도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데이터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C에 보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태블로가 있을 거예요. 태블로 데스크탑을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시작 페이지가 오픈이 될 겁니다. 시작 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 여기는 데이터 연결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 열기 또는 오픈은 사전에 작업을 했던 또는 오픈을 했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알아보기는 태블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리소스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왼쪽에 있는 연결에서 데이터 검색에 있는 태블로 서버는 여러분들 태블로를 도입을 하셨으면 여러분들 태블로 서버나 태블로 클라우드에 올려둔 데이터를 연결하는 곳이 태블로 서버입니다. 두 번째 파일 연결은 여러분들 PC에 있는 플랫 파일을 연결하는 곳이고요. 세 번째는 서버 연결인데요. 여기 자세히 버튼을 눌러보시면 약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 직접 연결을 하시거나 또는 클라우드 베이스 데이터를 직접 연결하시면 해당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쉽게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장된 데이터 원본으로 자주 쓰는 데이터 원본들을 미리 여러분들 PC에 저장해 두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파일에 연결해 있는 엑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나눠드렸던 연령별 인구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연결한 데이터 커넥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연령별 인구 현황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엑셀이라는 데이터 원본에는 2008 언더바 2022라는 시트 이름을 가진 시트가 하나만 있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캔버스에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8개 필드와 14만 개 정도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필드는 이렇게 열 방향으로 연도부터 시군구, 그 다음에 행정코드 행정기관까지 총 8개의 변수 또는 필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행 방향으로 14만 개 정도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너무 사이즈가 크거나 또는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면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 원본 필터가 있고요. 현재 데이터 원본 필터는 0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측 끝에 있는 추가 버튼, 그 다음에 다시 추가 버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연도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데이터 원본에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는 맨 끝에 있는 최신 데이터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2022년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계산해 보면 15년 정도 있는 데이터를 한 개로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14만 개 정도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2022년만 적용을 하면 15분의 1 정도로 해서 약 9,600개의 행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 202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인구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겠죠. 우리는 여기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치 데이터를 모두 이용할 거니까 다시 한번 우측 상단에 있는 데이터 원본 필터를 편집해 볼게요. 편집 링크에 데이터 원본 필터로 적용한 연도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필드들 또는 변수들마다 유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부터 성별까지는 다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지금 텍스트를 나타내고 있는 ABC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자열이지만 여러분들이 숫자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날짜 타입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블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유형들을 변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숫자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측정값에 배치가 되면서 연속형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워크시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좌측 하단에 있는 시트 1번 눌러서 하나씩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1차 과제는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인구수를 막대 차트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데이터 원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좌측 사이드바를 보시면 크게는 그레이색 라인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변수와 밑에 있는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데이터를 연결하셨을 때는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세 개의 변수들은 표시가 안 될 겁니다. 이유는 요건 제가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계산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필드들은 확대해서 보시면 다른 필드들과 달리 앞에 이꼴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꼴은 데이터 원본에 없는 태블로에서 만든 계산식 또는 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들은 조금 이따 우리가 실습해 볼 예정입니다. 좌측 사이드 바를 보시면 그레이색 라인이 있는데 이 위에는 차원, 이 밑에는 측정값으로 부르게 됩니다. 측정값은 기본적으로 숫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인구수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나머지 필드들이 여기 위쪽에 있는 차원으로 배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태블로는 기본적으로 사상이 어떻게 되냐면 숫자 형태인 이런 측정값을 한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개의 차원 덩어리로 나누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연결한 다음에 먼저 측정값을 기준으로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차원에 있는 값들이 어떤 수준의 또는 어떤 레벨의 데이터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라는 필드를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는 0~4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기본적으로는 5살씩 나눠서 이렇게 값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이는 밖으로 던지고요. 이번엔 성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가지 값만 있고요. 외국 데이터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제3의 성 또는 이 성별이 없는 값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성별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도는 더블 클릭하면 우리나라 총 17개 시도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로 보면 자, 우리가 이 행성만을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있는 것처럼 총 마크가 236개인 걸 보니 시군구 값 레벨로는 236개 값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여러 개로 있던 시군구가 나중에 한 개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도별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또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시도와 시군구명이 합쳐져 있는 게 행정기관명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코드도 이 시군구별, 즉 행정기관별로 별도로 코드가 하나씩 쭉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밖으로 던지고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 볼게요. 먼저 측정값에 있는 인구수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막대에는 인구가 7억 6,7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는 대략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값이 딱 1년치 데이터는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연도별로 여러 개의 덩어리로 나눠볼게요. 먼저 차원에 있는 연도를 더블 클릭하면 이 한 개의 덩어리가 총 15개 연도별로 덩어리로 나눠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공간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툴바에 있는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하시면 지금과 같이 막대를 좀 더 넓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를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넣어주시면 지금과 같이 4,900만 명대부터 5,100만 명대까지 값을 막대 위에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PC 해상도에 따라서 이 값들이 중간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니터가 좀 작다라든지 다른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좀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숫자에 대한 단위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는 막대 위에 표시되고 있는 연도별 인구수에 대한 서식을 변경해서 100만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크에 있는 합계 인구수의 아래 세모 옵션,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서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식에 보시면 축과 패널이 있는데 축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숫자 연속형 기준으로 나와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이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즉 차트에 되어 있는 숫자들은 패널에서 조정하시면 돼요. 자, 축은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숫자에서 지금 가이드로 되어 있는 숫자 사용자 지정에 디스플레이 장치는 100만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100만 단위로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서식 메뉴는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질문이에요. 막대 길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지금 보시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막대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이걸 조금 더 편차를 두고 막대 길이를 다양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때 쓰는 게 축 편집이고요. 먼저 왼쪽에 있는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축 편집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범위가 보시면 자동으로 0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저값은 한 5,500만 명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범위 자동 오른쪽에 있는 0 포함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범위에서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은 이 총 15개 연도 중에서 가장 최소값 언저리부터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축이 지금 1000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밀리언 단위로 변경해 볼게요. 왼쪽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서식 선택,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패널이 아니라 축 패널에서 배율에 있는 숫자를 숫자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치는 100만, 이번에는 소수 자릿수 보시면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는 다 0이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는 1로만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 메뉴 닫아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네, 이렇게 두면 최소값부터 최저값 언저리까지 축이 좁아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편차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때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왜곡은 없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축을 편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는 이 기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가 언제인지 우리가 색상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시면 2019년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지금은 2018년과 2020년 이렇게 보시면 이 3개 년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인구수가 많았던 연도를 별도의 색상을 입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는 지금 랭크 1과 그 다음에 윈도우 맥스라는 테이블 계산 이렇게 두 가지를 써봤는데요. 요거를 같이 한번 실습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에서 빈 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합니다. 여기는 랭크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5개 연도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 랭크 1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은 순위를 나타내는 랭크라는 함수 쓰고요. 그 다음에 sum, 그 다음에 인구수, 이 결과가 1이면 될 것 같아요.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 랭크 1을 색상에다 넣어주시면 이 전체 15개 값 중에서 랭크 1인 2019년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true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함수를 또 써볼게요. 이번에는 윈도우 max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다시 좌측 사이드바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대 필드 만들기 써볼게요.
좌측 사이트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인 윈도우 맥스를 써볼게요. 각각의 연도별 인구수를 나타낸 것이 sum 인구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맥스 sum 인구수. 그러면 인구수들의 합계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선택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색상 마크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요거 빼주신 다음에 다시 우리가 방금 만든 윈도우 맥스를 색상 마크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또한 참과 거짓으로 구분이 돼서 연도별로 인구수 1위와 나머지를 색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여러분들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계산식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연도별 인구수에 대한 평균 라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좌측 사이드바를 데이터 패널만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분석 패널을 이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평균 라인을 드래그해서 테이블 참조선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보시면 2014년 이후로는 최근 15년 중에서 평균 이상인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여섯 번째 질문은 평균 라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미만으로 색상을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들 색상 마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여기 랭크 또는 윈도우 맥스 이런 부분들은 제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거하시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평균 라인 이상과 미만을 색상으로 입혀 보겠습니다. 이때 쓰는 함수가 윈도우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계산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윈도우 에버리지 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인구수 합계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sum 인구수죠. sum 인구수, 그 다음에 크다, equal,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이면 true일 거고 평균 미만이면 false가 될 거예요. 이때 쓰는 게 window aver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um 인구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평균 라인보다 그 이상에 있는 2014년 이후는 true, 2008년부터 2013년은 false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하시겠지만 또 가끔 질문 주시는 게 여기는 왜 average를 안 되고 window average 써야 되냐고 이제 질문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average 써보면 이미 여기 sum 인구수에 대한 집계 부분이 있는데 동일한 레벨인 average를 써서 지금과 같이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sum 인구수라고 집계를 한 것을 한 번 더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에버리지가 필요합니다. 즉, 약 14만 개 정도의 행을 지금과 같이 연도별로 sum 인구수로 묶었고요. 그죠? 그리 와서 이 15개 연도에 대한 또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되셨으면 이 필드는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어주시면 이 평균 라인 이상인 곳은 true, 그 미만은 false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질문 형태예요. 일곱 번째는 전년 대비 인구수 차이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연도가 언제인지 답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퀵 테이블 계산에 있는 차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인구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연도 더블 클릭. 이번에도 오른쪽 공간이 남고 있기 때문에 툴바에 있는 맞춤을 전체 보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퀵 테이블 계산의 차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행선반에 있는 합계 인구수의 RSM 옵션, 그리고 퀵 테이블 계산의 차이를 선택하시면 전년과 비교를 해서 얼마 정도 인구수가 늘어났고 줄어들었는지 살펴보실 수 있어요. 먼저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수가 이 기간 동안 가장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죠. 아무래도 2010년에 황금 대지에다 보니까 출생률이 아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로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출생률 데이터를 한번 구해보시면 그것과 이거를 우리가 연동시켜 보시면 확실히 그 현상들에 대한 원인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2010년에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이면 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해는 2020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 한 개의 값이 널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데이터가 그냥 2008년부터 있다 보니까 2008년은 비교 대상인 전년에 해당되는 2007년 인구수가 여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개의 값이 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이 한 개의 값이 필요 없다면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필터링 하시면 2008년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2008년은 그대로 둔 다음에 한 개의 널 값만 표시하는 것을 숨기고 싶다면 한 개의 널을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표시기 숨기기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하이드한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8번째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색상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여기 지금 마크가 비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행선반에 있는 합계 인구수 차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행선반에 있는 합계 인구수를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레이블 마크에 넣어 줄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전년 대비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났고 줄어드는지 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색상을 구분시켜 보겠습니다. 마크에 있는 레이블 역할하고 있는 합계 인구수 차이를 다시 한번 컨트롤 키, 그 다음에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색상 마크에 넣어줄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전년 대비 인구가 늘어난 연도는 지금과 같이 파란색 계열,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인구가 떨어진 연도들은 오렌지색 계열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례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까만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운데 라인인데 이 가운데 값이 여기 정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더 가 있죠. 이유는 전체 15년 중에 12년이 파란색 계열이고 즉 인구가 늘어난 거고 2020, 21, 22년도는 전년 대비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3개의 값만 있다 보니까 가운데 값이 왼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계열을 보시면 인구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오렌지색 계열로 보시면 인구가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맵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에 있는 문자로 되어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시도 왼쪽에 보시면 ABC라고 되어 있는데 이 ABC 텍스트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리즈 역할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주, 시도 또는 State Province라는 영역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 원본에 없던 위도와 경도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옆에 보시면 시리즈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인 시도가 이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시도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뷰에 지도가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폐쇄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마 맵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맵에서 배경 맵을 오프라인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저처럼 중국, 북한, 그 다음에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맵이 제대로 나온다면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 10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도를 표현했을 때 마크가 원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맵 마크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색상 마크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경기도와 서울에 인구가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적용하신 분들은 아마 나머지 지역들이 안 나올 건데, 나머지 현재 이렇게 맵이 제대로 나오는 분들은 여기에서 우리나라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다면 맵 메뉴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 또는 버전에 따라서는 맵 계층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또는 맵 계층에서 투명도를 100%로 만들어 주시면 지금과 같이 맵마크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외한 나머지들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백그라운드 레이어 닫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11번째 질문은 최근 연도만 살펴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총 15년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서울 인구수는 대략 1000만 정도니까 15년치라서 한 1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연도를 필터에 그리고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2022년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시도별 인구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째 질문은 시도를 레이블 마크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레이블 마크에 그러면 지금과 같이 각각의 지역별로 시도 명칭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충청북도라든지 충청남도,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는 레이블 마크에서 레이블이 다른 마크와 겹치도록 허용이라는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과 같이 나오는데 좀 지저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옵션은 원래대로 체크 해제하시고요. 우리는 지금과 같이 시도 뉴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북도와 남도로 끝나는 시도명에는 우리가 첫 번째와 세 번째 텍스트를 추출해서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처럼 나머지 시도들은 앞에 있는 두 자리만 따로 뽑아내는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계산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 여백에 마우스 오른쪽 또는 좌측 사이드바가 넓게 보이지 않는다면 좌측 사이드바의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리고 개선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는 필드명은 시도 뉴라고 쓰고요. 자, 여기 계산식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내용들을 바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요걸 드래그해서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경상북도, 전라남도처럼 끝에 북도나 또는 남도로 끝나는 시도 명칭들에서는 우리가 전라남도에서는 첫 번째 전을 뽑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드 함수 써서는 세 번째 있는 남 또는 북을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11개 시도는 지금과 같이 경기, 서울, 대구, 인천, 제주처럼 앞에 있는 두 자리를 뽑아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영상을 멈춰 주신 다음에 그대로 따라 쓰시거나 또는 여기 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맵에서 레이블 역할을 하고 있는 시도는 밖으로 빼신 다음에 이제 시도 뉴를 레이블 마크에 넣어주시면 지금과 같이 두 자리를 대면서 모든 값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해상도에 따라서 또는 폰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레이블 마크에 있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대시보드에 우리가 만들었던 시트들을 모아놓고 인터랙티브한 요소까지 추가해 볼게요. 새 대시보드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만들었던 시도별 인구수 변화 추이 대시보드라는 것을 사용해 볼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대시보드 크기는 고정된 크기의 일반 데스크탑 맨 위에 있는 1366768 요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먼저 우리가 맵으로 표현했던 걸 왼쪽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개체에서 세로 개체를
이 맵 오른쪽에다가 두겠습니다. 여기에는 6번째 실습을 했던 여기 평균 라인 들어가 있던 요 부분 추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맵으로 표현하기 전인 시트 한 8번째 요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은 최근 연도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시트 6번째는 연도별 인구수에 대한 이 평균 라인 추가를 해서 이상과 미만에 대한 색상을 추가한 영역, 그 다음에 밑에는 연도별 인구수 전년 대비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별로 여러분들이 각자 이름도 변경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제목까지 표현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 태블릿 퍼블릭에 업로드 하시고 과제를 슬랙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과제 정답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슬랙에다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